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송쌤과 함께하는 임단기 임용고사 최단기간에 졸업하기, 이번에는 공부 단계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학습 단계, 제가 공부 단계라고 적긴 했지만 학습 단계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습득, 숙달, 일반화의 단계를 거치죠. 그래서 습득은 말 그대로 내용을 이제 처음 배우는 거고, 숙달은 그 배운 내용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게 됨으로써 정확도와 유창성을 가지게 되는 내용 단계이고, 일반화는 배운 내용을 다른 환경에서도 또 어떠한 그 형태이든지 배운 내용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일반화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임용고사 공부하는 단계에도 습득, 숙달, 일반화의 단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습득 단계, 숙달 단계, 일반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하면 좋은 적절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습득 단계입니다. 습득은 말 그대로 이제 지식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넣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때는 기본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이제 주로 기본서를 주로 활용하게 되고,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추가 자료까지 보시면 좋은데, 기본서라 함은 강사의 기본 이론 강의에 쓰는 교재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서를 바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본서를 활용할 때, 그럼 기본서로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라고 할 때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먼저 강의를 듣는 거겠죠. 그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강사가 언급한 내용을 위주로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외우는 것이 어렵다면 읽어보기라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언급한 내용을 위주로 내가 많이 읽고 머릿속에 좀 이해가 되었다 그러면 언급한 내용 외의 내용을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강사분들이 강의를 해주실 때는 교재의 모든 내용을 다 해주시려고 하지만, 거기서도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좀 강의의 비중이 달라지게 되는데,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기본서에 실려있는 내용이라면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로 실려있는 내용도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 추가 자료라 함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냐면, A라는 개념에 대해서 4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강사가 2가지 정도만 강의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볼 때는 이 2가지 언급한 내용 위주로 보고, 그 다음에 언급한 내용 외의 내용이라 하면 나머지 2개, 3번, 4번에 대한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또 추가로 실려진 읽을 자료들을 분명히 강사분들은 교재에 실어 두었을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추가 자료로 실려 있는데, 이것도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고, 이거 외에 또 강사분들이 강의를 이제 준비하시면서 기본서에는 씻지 못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추가 자료로 이제 그 프린트물 형태로 제공을 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 기본서에 집중을 하시되, 이런 추가 자료들은 시간 나실 때마다 아니면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 때 마음 편하게 읽어보시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밑줄을 쳐두시면은 나중에 다시 복습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 단계, 습득 단계에서는 기본서를 위주로 공부를 하라. 그리고 처음에는 강사가 언급한 내용 위주, 그 다음에는 언급한 내용 외의 내용, 그 다음에는 추가 자료, 순서대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숙달 단계입니다. 이 숙달 단계는 여러분들 속도와 정확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다는 가정하에 숙달 단계에 넘어가서는 강론서를 이제 보기 시작하면
도움이 됩니다. 뭐 이때도 항상 그 강론서를 제가 먼저 적어두긴 했지만 기본서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강론서는 전공 과목별 전공 서적을 지칭합니다. 우리가 기본서에는 특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시각장애, 청각장애, 행동수정, 뭐 자폐성 장애, 정서 및 행동장애 이렇게 다 담겨 있는 것 다 묶어서 한 권으로 만든 것이 기본서인데, 강론서는 우리 대학교 때 전공 수업을 들어보면 시각장애아 교육할 때 썼던 교재, 청각장애아 교육할 때 썼던 교재, 이렇게 각 장애 영역별로 다 다른 교재를 사용했죠. 이런 것들을 바로 강론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전 형식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좋은데, 특정 영역을 공부할 때 모르는 내용을 찾아본다거나 또는 내가 잘 이해가 안 가, 기본서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내용들을 강론서에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강론서는 사전처럼 활용하시는 것이 좋고,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여서 나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강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거를 막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내가 외워버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은 그 마음 자체는 참 훌륭하지만 그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쳐 떨어지게 됩니다. 지쳐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론서는 일단은 먼저 사전 형식으로 두고 기본서 공부하다가 참고할 때 활용하고, 또 두 번째로는 강론서는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그냥 슉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아, 여기서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구나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형광펜으로 밑줄 쳐놓고, 또 이거는 기본서에는 없었는데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라 하는 부분은 또 형광펜으로 줄 쳐놓고 또 기본서에 옮겨 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강론서의 내용을 쭉 훑어보고 새로운 내용, 눈여겨볼 만한 내용을 찾아본 다음에 강론서의 내용을 기본서에 단권화하기, 기본서로 옮겨서 적어두는 것을, 우리가 매번 강론서를 볼 수는 없으니까 그 내용들을 기본서에 옮겨두는 작업을 단권화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도 항상 기본서를 공부하면서 추가적으로 강론서를 보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이제 습득, 숙달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죠? 어떠한 형태에서든 어떠한 환경에서든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인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화의 단계죠. 이 일반화의 단계에서는 반복입니다. 반복. 무조건 반복입니다. 뭐를 반복하느냐? 기본서를 반복하고, 기출문제를 반복하고, 강론서를 반복하고, 또 만약에 계속 강의를 듣는다면 강사님이 나누어준 자료를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화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반복에서도, 일반화 단계에서도 가장 제가 먼저 적어둔 것은 기본서죠. 기본서는 습득, 숙달, 일반화 이 모든 단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책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제 자신만의 서브노트로 만드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기본서의 단권화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기본서의 단권화를 했기 때문에 그냥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본서는 꼭 강사의 그 기본이론 강의에 쓰였던 교재 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단권화 하셨다면 그 단권화 한 자료가 여러분들의 기본서가 되는 거예요. 서브노트가 기본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계속 기본서를 반복하면서 내가 좀 더 놓친 부분이 없나, 기본서에서 강사분이 실어두신 자료에 내가 놓치고 가는 것은 없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기출문제 계속 공부하면서 기출문제의 에서 소개된 개념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또 좀 다른 게 있다면 어느 것을 외울 것인지, 어느 것으로 기준을 맞춰서 외울 것인지를 결정하고, 또 필요하다면 기출문제의 내용을 나의 기본서에 단권화하는 작업, 그리고 강론서도 이미 단권화를 숙달 단계에서 단권화를 했겠지만 그래도 여유가 된다면 강론서를 한 번씩 더 보시면서 아, 이런 내용이 좀 더 중요하네 라고 생각해서 또 반복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일반화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거의 완성되는 단계예요. 뒷장 이 정도쯤 되면 저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의 그 뒷장의 내용이 연상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 이 뒷장에는 다른 어떤 내용이 나오겠구나 해서 실제로 펼쳐보면 진짜 그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뒷장의 내용이 연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인출을 하셔야 돼요. 숙달 단계에서도 인출을 하면 좋지만 숙달 단계에서 인출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이게 인출이 쉽지가 않아요. 말 그대로 그 백지 인출을 제가 말하는 건데, 백지에다가 내가 정말 책 안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쭉 적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 해봤는데 숙달 단계에서는 못했고, 일반화 단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뒷장의 내용이 어느 정도 연상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접어들었을 때 한번 도전해 봤어요. 한 영역 인출하는데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렸고, 네, 그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습득, 숙달, 일반화 단계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숙달 단계까지만 되어도 제 생각에는 그 커트라인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시험의 커트라인 정도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커트라인 정도로만 가서는 사실 아슬아슬하죠. 이게 붙을지 떨어질지도 잘 모르고 하니까, 어쨌든 숙달 단계까지 어느 정도 진입을 했으면 숙달 단계에서 일반화 단계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가 말은 이렇게 단계로 적어놨지만 뭐 몇 월부터 몇 월까지가 어떤 단계, 또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 이게 정해진 게 아니고 본인의 이제 공부가 누적된 양에 따라서 그 시기는 어느 정도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몇 달 단위로 나누어서 이해하시는 것이 좀 편한데, 저는 그 1년 반 공부했는데 첫 6개월 공부할 때 이 습득은 됐었고 숙달 한 반팀 정도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숙달 한 반팀 정도 왔기 때문에 커트라인에서 떨어져가지고 커트라인보다 이제 약 3점 낮은 점수로 1차 시험에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1년 공부할 때 숙달 정도까지 어느 정도 이제 도달했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공부를 시작해서 거의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숙달에 초점을 맞췄고, 정확성을 높이는 숙달 단계,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거의 이제 일반화 단계로 돼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 1회독의 그 기간을 줄여나가고, 기출문제의 내용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거는 저의 경우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더 짧은 기간 안에 해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학습 단계 습득, 숙달, 일반화에 빗대어서 공부 단계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 블로그나 또는 이메일, 유튜브의 댓글 등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